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러죠. 아마 박영선 캠프, 오세훈 캠프에서 함께했던 분들의 심정이 딱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건 다 했고 이제는 결과만 기다린다. 이런 심정으로 투표소에 눈길을 아마 떼지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두 캠프 인사 지금부터 차례로 연결해서 유권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준입니다. 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예, 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초조하고 음흠, 또 간절하고 또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요. 아마 뭐 지금 여러 가지를 아마 계속 눈여겨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저희가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투표율이 3.7%로 나오던데 오늘 투표율 최종 투표를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글쎄요, 뭐 수치를 딱 짚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음, 사전 투표율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예, 5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 음. 투표가 종료되지 않을까. 50% 안팎이 될 거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근데 지금 다수 언론은 이런 분석을 내놓더라고요. 50%를 넘으면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하고 그 미치면 박영선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분석 내놓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것은 오세훈 후보 측의 주장 같습니다. 그래요? 투표율의 높고 낮음이 선거의 유불리로 바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공식은 이미 오래전에 깨져서 네.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뭐 야당에 유리하고 음흠. 또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여당이 유리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투표율이 조금 높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네. 우선 뭐 사전 투표율 자체가 높고요. 예. 또 여야 모두가 다 투표를 열심히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또 선거 초기에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 책임론이 아주 강하게 일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여론조사 공표 시점까지의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한 격차로 뒤떨어져 있었는데 네. 선거 중반에 들어서면서 내곡동 땅 문제 또 박형준 후보의 잇따른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투표로 심판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분석 근거가 워낙 적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분석이 어렵다라는 점은 좀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전 투표율이 나왔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21.9%가 나왔는데 지금 이 투표율 혹시 좀 그 캠프 차원에서 분석을 해봤습니까? 예, 분석은 해봤습니다만 네. 이제 기존의 각 지역별로 투표 성향이 어땠나, 또 선거 결과가 어땠나, 또 네. 최근에 여론조사 상황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짐작할 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짐작과 분석, 뭐 추정이 음. 반드시 뭐 사전 투표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3%포인트 안팎의 박빙 승부를 예상을 했는데 의원님은 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여론조사 공표 가능 시점의 최종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 또 뭐 ARS 조사를 포함해서 뭐 10% 내지 20%까지 격차가 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네. 실제로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전혀 그런 것하고는 달랐고요. 예. 또 텔레비전 토론과 또 그 뒤에 연이어 뭐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거짓말, 거짓 해명, 또 박형준 후보는 수많은 부동산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네.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네. 그래도 국민의힘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여론이 본격적으로 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미워도 다시 한번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글쎄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자료 한
선거에서 최선을 뽑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지만 최선이 없다면 차선, 또 차선도 없다면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선거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유권자의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그 막판에 박영선, 김영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선거 분위기는 막판에 확 달아올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아주 박빙의 승부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이 점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후보의 그 경쟁력이나 캠프의 역량과는 상관없이 범여권 인사들의 이러저러한 어떤 문제가 결국은 그 박영선 후보에게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여기서 뭐 사례를 굳이 언급을 안 해도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캠프 차원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거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그냥 그렇게 터진 일이니 저희들로서야 뭐 속수무책인 거죠. 네. 하지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민주당 정부에게는 또 진보 진영에는 더 엄격한 자기 관리와 잣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냥 무슨 혹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 뭐 똥 묻은 개가 네네. 개 묻은 개를 탓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50분야 100분야를 다툴 문제가 아니다. 그게 아니고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더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하고 네. 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서 추상같이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내곡동 문제 좀 사실 집중을 하셨잖아요. 캠프 차원에서. 근데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이 일정하게 표심을 움직이는데 일정하게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을 하세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비단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만이 아니고 예. 박형준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LCT 특혜 분양 의혹에서 뭐 그 뒤에 수많은 부동산 숨겨놓았던 막 부동산들이 나오고 또 국회 사무총장 시절에는 무슨 자기 지인들에게 특혜를 준 정황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이렇게 막 계속되는 어떤 이해 충돌 또 부동산 투기 의혹 또 그에 따른 거짓 해명 이런 것이 누차 겹치면서 그 후보에 대한 실망이 더 커졌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때문에 민주당에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하신 유권자들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후보들은 더 문제가 아니냐. 네. 이런 인식들을 해주시고 예. 그래서 아까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민주당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중 효과가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지지층 결집 효과와 어떤 네. 그 중도층이 그러니까 최종 결심을 망설이게 하는 효과 이 두 가지를 다 거뒀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선거 결과가 말해줄 것입니다만 네.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이 지금 뉴스에 인물이 되신 적이 있습니다. 중대 결심을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또 어제 예. 저희와 인터뷰에서 윤건영 의원은 또 그 마지막 중대 결심 관련 논의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거 말고 다른 게 그러니까 검토가 됐던 게 있었던 겁니까? 다양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추가 고발을 한 것이나 또 서울시의회가 특별 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나 네. 모두가 다 그런 중대 결심의 일환이고 또 당 차원의 보다 더 중대한 결심 또 조치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언론에 알려진 것 외에도 네. 두어 가지 조치가 더 제안되고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근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근데 당에서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해서 안 받아들였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맞습니까? 그건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꼭 이것만은 좀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으면 지금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LH 부동산 투기 의혹 또 그 이면에 있는 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절망과 또 분노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네. 그 나름의 목표를 놓고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충분하지 못했고 또 때로는 부족했고 또 타이밍도 적절하지 않아서 시기를 놓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말로 우리 부동산 문제의 어떤 근본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기꾼을 막지 못했다고 투기꾼을 찍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도둑놈을 못 잡았다고 도둑놈을 주민의 대표로 뽑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미래 또 부산의 미래, 서울 시민의 삶과 부산 시민의 삶을 위해서 인물과 정책을 보고 선택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선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오세훈